안녕하세요, 트랩티브. 오늘은 비행기를 오직 혼자만 타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백 명의 좌석 중에 본인만 탑승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 몇몇 사람들은 혼자만 비행기를 탑승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트래블 매거진에서 다룬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행기를 혼자 타면 있을 법한 일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콕핏에 방문할 수도 있음. 칵핏이 방문 가능한 항공사는 몇몇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사는 종종 콕핏에 방문하고 파일럿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탄다면 항공사 재량에 따라 더욱더 콕핏을 방문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빨리 이륙함. 혼자만 타서 비행기는 빨리 이륙하고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기 때문에 최소 30분 이상 탑승 수속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은 빨리 도착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1등식 기내식도 먹어볼 수 있음. 아주 드문 경우지만 5명의 탑승객이 있었으나 4명이 취소하는 바람에 혼자 탑승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자리도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주고 식사까지 예약하고 타지 않은 사람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에는 식량이 꽤 실리기 때문에 혼자만 타면 이것저것 다 신청해 볼 수 있다고도 하네요. 네 번째, 파일럿, 승무원과의 기념사진. 승무원에 둘러싸여 기념사진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흔쾌히 승무원들은 허락할 것입니다. 파일럿 역시 기꺼이 비행 중 나와서라도 한껏 찍어주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1등석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음. 1등석의 승무원 커버율은 평균 승객 3명당 1명 정도로 30명 이상인 이코노미석과 비교해 월등한데요. 시선만 주더라도 바로 달려오는 완벽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 최소 5명에 승객은 혼자이므로 전무후무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농담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항공사 기념품을 요청해 볼 수 있음. 원래는 1등석이나 제공해주는 파우치라든지 항공사 기념 물품 등을 요청하면 승무원의 재량에 따라 기꺼이 기념품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한 명만 탔을 때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상으로 오직 혼자만 탔을 때 벌어지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그런 행운이 있으셨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트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국에게 망언을 했던 일본 기업에겐 특히 혼쭐을 내주었는데요. 그중 집중 타겟이 된 유니클로는 단 1년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나고 영업손익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이 여파로 한국 유니클로의 상징과도 같았던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은 내년 1월에 폐점한다고 해요. 또 기세등등했던 아사히 맥주는 이제 4캔에 10,000원이라는 할인 이벤트까지 열며 하염없이 한국 소비자들이 다시 돌아와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그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니클로나 아사히 맥주처럼 혼쭐을 내줘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DHC. 화장품 기업인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 한국과 한국인을 겨냥한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고 지난 2016년엔 제일 외국인을 가짜 일본인이라고 표현해 헤이트 스피치라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자회사 DHCTV에 혐한 방송을 내보내 한국 내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해당 방송 출연자들은 소녀상에 대해 예술성이 없다. 내가 현대미술이라고 소개하며 성기를 내보여도 괜찮은 건가?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또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해 지금의 한글이 됐다라거나 한국인이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다는 등의 망언을 했죠. 심지어 바로 지난달 요시다 회장은 제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지나친 혐한 발언 때문에 이제는 일본 내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망언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시다는 지난달 자포자기 추첨에 대해서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토리 광고에 기용된 탤런트는 전원이 한국계 일본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총토리라고 비난받고 있는 모양이다. DHC는 광고 모델을 비롯해 모두가 순수한 일본인이다. 여기서 말한 총토리는 조선인을 비하하는 총과 산토리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요시다는 한국과 경쟁사를 동시에 비하하다 보니 자국의 기업마저 국적을 바꿔버리는 묵은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제일 한국인 모델을 쓰는 산토리는 한국 기업이라는 걸까요? 헛소리도 이 정도면 병일 텐데 말이죠. 라이벌 경쟁사인 산토리와 제일 한국인을 모두 깎아내린 그의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16일 오전 일본 트위터에서는 차별기업 DHC의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었죠. 이는 요시다 회장의 메시지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일본의 한 트위터 유저는 기업의 대표로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의문을 드러내고서 수개월 전에 여기서 건강보조식품을 샀고 슬슬 또 살까 생각했지만 사는 것을 그만두겠다라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은 워낙 순종적이어서 불의를 봐도 쉬쉬하는 성향이 강한 편인데요. 비판을 잘 못하는 분위기에서도 요시다의 발언에 대해 일본 유저가 저렇게나 단호하게 의견을 내보인 건 그만큼 요시다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겠죠. 게다가 해시태그까지 확산됐다는 걸 보니 일본 사람들도 어지간히 창피했나 봅니다. 일본인들도 믿고 거르는 요시다 회장 같은 CEO가 있는 이상 우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름 때문에 일본 기업으로 오해받는 한국 기업들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이상스쿨에서 모든 브랜드를 소개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며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국내 일부 브랜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도르코입니다. 면도날과 면도기를 제조하는 도르코는 확실히 브랜드명만 들었을 때 일본 브랜드 같지만 명확한 토종 국내 브랜드입니다. 1955년 설립된 이 회사는 1979년 처음으로 도르코라는 상호명을 사용했는데 당시에는 영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도르코라고 불린 이 브랜드는 정정하기엔 이미 너무 유명하게 알려져 결국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도르코로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겁니다. 전자의료기기인 인바디인데요.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인바디는 1996년에 설립된 국내 회사로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인바디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답게 인바디가 널리 보급되면서 국내에서는 체성분 분석기 자체를 인바디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엔 주방으로 가볼 텐데요. 주방 어디를 가던 반찬에 담긴 이런 밀폐용기가 많이 보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바로 락앤락입니다. 주방 밀폐용기를 대체하는 명사로도 쓰이는 락앤락은 언뜻 보면 해외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1972년에 국진유통에서 개발한 자랑스러운 국내 브랜드였습니다. 락앤락은 혁신적인 결착형 밀폐용기의 선두주자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하는 대한민국 기업으로 성장했었죠. 여기서 제가 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냐면 아쉽게도 지난해 여름 창업주인 김준일 회장이 홍콩계 서머펀드 어피너티쿼티 파트너스의 경영권을 전량 매각해 지금은 홍콩계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패션 업계에서도 의외의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MLB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뜻하는 약자이기도 한 MLB는 패션 업계에선 한국의 의류기업 F&F가 미국 MLB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런칭한 국내 브랜드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브랜드의 로고가 적힌 옷, 신발, 모자 등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여성들이 자주 들고 다니는 이 가방의 브랜드도 국내 브랜드입니다. 바로 MCM인데요. MCM은 특유의 로고 패턴과 많은 국내 셀럽들이 즐겨 찾는 명품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MCM의 의미는 모던 크리에이션 뮌헨으로 본래 독일 뮌헨에 본사가 있는 독일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성주그룹이 MCM을 인수하면서 현재는 한국 브랜드가 되었죠. 이처럼 라이센스 계약과 인수로 인해 한국 브랜드가 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독특한 로고 모양이 박힌 지갑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루이카토즈는 1980년 프랑스의 가죽장인 폴 바랏이 설립한 브랜드로 1990년부터 한국의 태진 인터내셔널이 라이센스를 취득해 출시했습니다. 그 후 2006년 태진에서는 아예 프랑스의 본사까지 인수해 완전한 국내 브랜드가 되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과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역시 국내 브랜드입니다. 대부분 미국 다큐멘터리 채널의 공식 굿즈 브랜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의 경우 국내 기업 더 네이처 홀딩스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라이센스만 구입해 2013년 런칭한 국내 브랜드입니다. 또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역시 국내 기업 F&F에서 라이센스만 사와서 2012년에 런칭한 국내 브랜드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 브랜드도 익숙할 겁니다. 바로 휠라인데요. 주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휠라는 1911년 이탈리아에서 휠라 형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때 휠라 코리아의 윤윤수 대표가 휠라의 인기와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2003년, 2005년, 2007년 3번에 걸쳐 지분을 사들였고
그렇게 휠라는 한국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잠재력이 있는 해외 브랜드를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뛰어난 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탄탄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된 휠라는 올드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서 최근 10에서 2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심지어 일본에서 휠라의 인기는 심상치 않은데요. 현재 일본에서 스트릿 패션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한국의 휠라는 힙한 의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휠라를 일본어로 한 휠라를 검색하면 로고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인기에 2017년에는 일본 대표 스트리트 브랜드인 Have a Good Time과 휠라가 휠라 Have a Good Time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BTS가 휠라의 모델로 활약하면서 그 인기는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죠. 한국을 얕잡아 보며 한국을 욕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자국의 젊은이들이 휠라를 입고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아주 경악할 노릇일 텐데요. 아무리 그렇게 한국을 욕해도 이미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빠졌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트렌드까지 한국 스타일로 바꿔버렸죠. 외국 브랜드라고 착각했던 국내 브랜드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되지도 않는 망언을 한 DHC의 요시다 덕분에 국내 브랜드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요시다도 사실 아베처럼 숨겨진 친한파, 일본의 엑스맨 아닐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반은 간다라는 말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본에서 한국을 폄하하는 말을 끊임없이 한다면 결국 그들이 자멸하는 날은 머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거풀 올라!